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산 산하입니다. 오늘은 병증별 변증시설과 계절약산 제5강 항암과 면역이 좋은 약산 영양 요리 레시피 모음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을 해독하는 명태 요리 5가지. 인산주겸의 인산 김일훈 선생님께서는 이 명태를 가리켜서 몸을 해독하는 명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해독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이 명태를 굉장히 높이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명태는 해풍에 말린 북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이 대단히 뛰어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우리가 흔히 명태하게 되면 이 황태가 약성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황태는 북어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해풍에 말린 북어에 비교를 해보게 될 때, 그 약성이 황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북어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즉 황태 같은 경우는 명태를 생산한 생산지에서 가까운 산간 마을에서 긴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역사가 짧아요. 한 번에 그냥 덕장에 걸면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얼었다 풀렸다를 이제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서서히 마르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서 푸석푸석하고 이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 식감 면에서는 이제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달 동안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은 영양분들과 약성들이 소실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소화작용을 생각한다 한다면, 이 황태가 이제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간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북어가 훨씬 더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어지면 동해안의 최북단인 고성군에서 명태의 전설을 새롭게 이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국내의 명태 여행량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역에서 명태를 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산 이제 명태를 수입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이제 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성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공을 한 거죠. 그 가공한 고성태로 이제 명성을 다시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고성태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수입한 냉동 명태를 해양 심층수에서 약 52시간 동안 담가가지고 해동을 하고 화진포 등의 바닷가에 세운 적장에서 해풍으로 자연 건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차례 해양 심층수를 이제 분무기를 통해서 분무를 해가지고 이제 그 건조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고성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태는 각종 미네랄 등이 이제 더욱 활성화되어서 일반적인 수돗물로 처리한 다른 지역의 북어에 비해서 5배 이상 해독작용이 있다. 이 정도로 한다면 해독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건조한 해양 심층수에서 50여 시간 담가서 해동하고 또 해풍을 통해서 자연 건조를 하고 자연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 심층수를 여러 해 분무를 해줘서 만든 완성한 이 고성태를 쓰는 것이 이제 훨씬 좋겠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나 이 당뇨, 그리고 고혈압 등의 난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물성이 아닌 이제 곡물과 채소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북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약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센스, 그런 그 식단의 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파김치를 담근 데 있어 황태머리 육수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파김치는 뭐 누구나 다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황태머리 육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황태머리 이 육수가 아니란다면 북어머리 인지로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황태머리보다는 북어머리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명태찜인데, 명태찜 같은 경우도 명태를 이제 가지고 하는데, 여기 동태 한 마리 이제 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 신장의 해독력에 도움을 준다. 동태는 통째로 물에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칼집을 넣고 준비합니다. 머리와 몸통 사이에 내장 안쪽에 있는 파란색 쓸개 부분은 떼어버리고 모든 내장 그대로 두고 요리를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프라이팬에 물 한 컵을 넣고 무는 큼직하게 썰어서 바닥에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명태를 통째로 얹은 다음 양념과 야채를 넣어서 이제 끓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무시래기가 지금 무청이 있게 되면 무청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해독력이 더 뛰어난 명태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꼬다리찜 같은 경우에서도 그 무청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맛도 식감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명태회입니다. 고명으로 쓰면 이제 별미가 되는데 명태살 600g, 현미식초, 그다음에 갈색 설탕, 현미조청까지 이제 준비해서 하는데 명태살은 이 손가락기 정도 약간 두껍게 썰어서 설탕에 버무려 24시간 재워두고 재워둔 명태살을 체에서 건져가지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현미식초로 골고루 버무린 다음 24시간을 다시 재워주고 그 다음에 식초에 재워둔 동태를 건져 물기를 제거한 후 양념을 골고루 묻힌 후 10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빔냉면이나 비빔국수에 고명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주 좋은 그 별미가 되겠습니다. 명태 아가미 식혜, 아가미 부분에 사실 독이 많이 있고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깨끗이 잘 닦아서 만든 이 아가미라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명태 아가미는 잘 손질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태 껍질 튀김인데 암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 항암과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해독작용을 생각한다면 요즘 기름이 사실 정체불명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름 자체가 이제 GMO 기반으로 하는 경우와 또 열과 그 온도, 고온에 노출되질 때 산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기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게 하는 콩기름 같은 경우도 다중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지니고 있게 되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에 것들이 기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튀김보다는 쪄서 쓸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명태 껍질을 활용하는 부분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이 자연 음식 레시피에 현대인의 불필요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계절에 순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조리수를 활용을 하고 증상별 조리수를 활용을 하시면서 기본 레시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좋겠다. 물론 기본적인 것으로 영양의 밸런스는 아주 기본이죠. 우리가 다 아시듯이 가능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를 맞추는 상황에서 일품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레시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을 이기는 산나물과 들나물 약선 요리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산야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지 같은 데에서 재배하는 그 채소 재배의 부분으로 보게 될 때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영양소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산야초가 훨씬 더 막강한 효능들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야초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역시 항암에 그리고 면역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항암과 면역을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영양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는 푸성기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양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야초들 속에는 탄수화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끈끈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백질 성분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일반적인 산야초를 가지고 뭐 즙을 내서 먹다든지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채소들에 비해서는 양을 이제 절반 이상 때에 따라서는 한 10분의 1까지 줄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5가지 정도 이상을 사용을 해서 같이 먹다 보면 그 재료들끼리의 이제 중화작용과 조화작용,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들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초 효소를 섞어서 마시는 제철 산야초 생즙인데요. 일반적으로 봄철에 갓 돋아난 돌나물, 쑥, 미나리, 신선초, 민들레, 질경이, 꼬들빼기 이제 이런 잎사귀 종류들과 뿌리 종류들을 가지고 같이 합해서 50대 50 정도로 해가지고 즙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이게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백질도 필요하고 또 이 항산화 물질들과 함께 이제 지방산도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같이 섭취가 되어져야 영양의 밸런스 뿐만 아니라 훨씬 흡수 면에서도 그리고 면역 증강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약간의 이제 올리브유를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순두부 같은 경우를 약간 추가를 한다든지 하게 되지만 훨씬 더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맛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즙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순두부를 집어넣느냐 일단 해보시면 알아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물에도 잘 식혀주고 물과 친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리브는 어떤 샐러드 종류와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야초 생즙을 샐러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올리브를 뭐 적당량 넣어서 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쓰긴 하겠지만 대신 이 유지방 종류는 이제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량 집어넣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순두부 같은 경우도 우리 국산 그 콩으로 이제 한 그 순두부를 약간 집어넣어주면 단백질 함량도 더 높이면서 훨씬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야초 샐러드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 4월, 5월에 갓도단한 이제 어린 순과 뿌리들을 가지고 살짝 데친 방법이, 데치거나 이제 데치지 않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숙회로 이제 먹는 방법이죠. 돌나물이나 돌미나리, 달래, 두릅, 민들레, 참나물, 참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드리는데, 살짝 데치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그 기생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생집으로 드시려고 한다 하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쓰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란다면 식초 같은 데다가 그 좀 담고 놨다가 뭐 식초 일반 물에다가 이제 식초를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담궈 놓게 되면 혹시 이제 벌레들이 있게 되면 다 이 기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는 민들레 캐서 뿌리채 캐가지고 그 담궈놓은 물에다가 물에다 식초를 넣어 뿌리고 좀 새콤하다 할 정도로 이제 신맛이 날 정도 되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민들레 이렇게 라든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하얀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유충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 나물 같은 걸 말렸다가 말려도 거기에 뭐 나방 종류라든 얘들이 이제 거기다 알을 실어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깨끗이 이제 씻어서 이제 쓰면, 그리고 씻어서 이제 뭐 국을 끓인다든지 하게 되면 뭐 그게 또다시 탕을 끓이면서 열에 의해서 다 이제 죽게 되어지지만, 깨끗하게 이제 나물 종류로 쓰게 되겠다라고 생각된다 한다면 식초물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숙회를 하게 되질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흔히들 초고추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봄철약선의 기본 원칙에는 보면 봄에는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음식을 증강하라, 단맛과 매운맛을 더 많이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추장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신맛이 들어있잖아요. 초고추장 자체가 신맛이기 때문에 신맛과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있긴 하지만 고추장에 비한다 한다면 초고추장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신맛이기 때문에 그때 고추장에다 이렇게 비벼 먹는다 하면 또 식감이 또 떨어지거든요. 고추장 비빔밥을 할 때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겨자라든지 그 다음에 참기름과 약간의 소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참기름장에다가 무쳐 먹는다든지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봄의 원칙을 이제 세우는 것이 훨씬 많겠다. 그러나 이제 뭐 그 갱년기 중에 계시는 1년 내내 갱년기를 사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로 한다면 이제 그 초고추장도 이제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계절과 연령을 고려하시면서 쓰는 것도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산야초 김치가 되겠는데요. 이제 뭐 잘 아시는 방법대로 그냥 일반적인 재료를 쓰는 부분에서 산야초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산야초 김치가 되겠어요. 산야초 약떡, 이것도 역시 산야초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행우엉죽인데 대장암에 좋은 이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의 현미와 율무를 생수에 2시간 동안 담궈 놓고 난 다음에 또 우엉을 껍질째 믹스에 곱게 갈아서 죽용과 같이 섞고
냄비에 모아서 물 2배를 넣은 죽으로 끓이게 되어질 때 이제 오행 우엉죽이 되겠습니다.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오색 우엉죽이 더 맞겠네. 모듬 견과 소스 그리고 단호박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고구마 단호박 껍질째 큼직하게 썰어서 찜통에 찐 다음에 으깹니다. 사과는 껍질째,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묻은 재를 양푼에 모아서 죽여물 꼭 골고루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과류도 이제 그 소스를 만드는데 견과류 4개에서 5종류 정도 사용하고 가지고 견과류를 소스로 한 단호박 고구마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도 역시 견과류 속에서 이제 불포화지방의 이제 기름들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약간 올리브유라든지 코코넛유라든지 그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모둠 해초 초유입니다. 이 모둠 해초 초유는 4개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해초류를 사용을 합니다. 건해초죠. 다시마, 미역을 포함해서 그 해초 종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시마, 미역귀, 곤피, 고시래기, 고장초, 파래, 한천 등을 사용해가지고 초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장 쪽에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초회가 되니까 역시 또 식초 부분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절별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좀 참기름과 약간의 그 소금, 깨소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꼭 초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봄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만 들어가도 충분히 맛을 낸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역 종류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여름에는 약간 매콤하게, 가을에는 약간 새콤하게, 겨울에는 약간 씁쓸하게 해서 회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육수로 쓰는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수를 좀 사용을 하시고 또 증상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약산 조리수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약산 요리로 탈바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된장 청국장 차입니다. 참 그 특징이 있죠.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생된장 가루, 그 다음에 생청국장 가루를 사용을 해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 한 컵에 된장, 청국장 가루 한 티스푼씩을 넣어서 한참 동안 골고루 저어서 잘 희석해서 먹는다. 그러면 대장암에 좋은. 이제 무작정 보면은 대장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유산균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대장에 참 최적화되어 있는 생된장 가루라든지 청국장 가루를 따뜻한 물에다가 아니면 생수에다가 타서 마시는 것이 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이제 오행 항암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밥물 재료 3가지 모두를 3리터의 물에 넣고 약한 불에 1시간 정도 들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발화 5세 현미와 잡곡을 30분쯤 생수에 담았다가 건져서 밥을 낸다. 별로 다른 특징들은 없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리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소화력이 높은 항암죽, 죽염 야채죽인데 이 야채죽들 같은 경우 의외로 사실 소화가 잘 되는 게 먹고 나면 배고파요. 아무튼 여기에는 현미 찹쌀가루, 그다음에 무, 당근, 우엉, 연근, 표고버섯, 양파, 마늘, 이제
다음에 죽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맵쌀을 사용하면 훨씬 더 소화력이 더 좋은데 찹쌀은 소화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무나 당근이나 우엉이나 연근, 이 표고버섯 이거 들어가게 돼. 얘들이 다 야채가 푸실푸실해가지고 끈끈한 맛이 사라지니까 그나마 이제 찹쌀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효과를 더 소화를 더 잘 시켜야 되겠다 싶게 되지면 말 그대로 찹쌀보다는 현미 맵쌀가루가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상추 야채쌈, 상추에 야채를 넣어서 쌈을 하는 거죠. 막 싸우는 파이터의 싸움이 아니라 모둠 쌈. 죄송합니다. 위암에 좋은 한방 항암차입니다. 사설초와 유분피, 산사, 감초 등을 넣어가지고 차를 만들어 먹는 건데 한 30g씩 넣어가지고 2리터의 물에 촛불에 30분간 끓인 후에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달이게 되어주면 위암에 좋은 한방 항암차가 되겠습니다. 약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호두 수수경단. 폐암에 좋겠죠. 찰수수, 볶은 콩가루, 호두, 소금, 폐암에 좋은 재료라고 하는데 이제 그닥 꼭 면역력 회복에는 이제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폐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활성물질의 보고 새싹 효소 샐러드입니다. 새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야 되기 활성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활성물질이 아주 활성물질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이제 새싹이라고 이제 보고 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효소와 함께 샐러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항암 작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내 환경을 정화하는 이제 항암 다식, 율무나 당근이나 송화, 클로렐라 가루로 꿀 한 컵을 이용해서 다식을 만드는 것. 꿀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너무 달다 싶게 되지면 조청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엿 절대 안 됩니다. 약효가 좋은 종합 항암제 동충하초차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암에는 이 동충하초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동충하초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라 우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이제 청해 같은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이제 동충하초가 이 항암에는 이제 최고로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누에라든지 일본 우리 한국에서 많이 크고 있는 동충하초 같은 경우는 효능 면에서 이제 거기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누에 동충하초와 감초와 대추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약효가 좋은 이제 항암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현미 콩밥 체력 증진을 통해서 면역력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궁 경부암을 이기는 약선 요리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대추정과는 생식기관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추, 통계피, 생강, 조청, 적당량을 넣어가지고 정화를 만드는 통계피가 여기에서는 생식기관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둠버섯 잡채. 이 버섯 종류는 이제 항암 작용을 골고루 다 이제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강의 시간에 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버섯 종류는 줄기 가지의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줄기 가지 엑기스를 쭉쭉 빨아먹고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줄기 가지의 역할을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줄기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간담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겠죠. 그래서 면역 기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게 버섯인데, 이러한 버섯을 모둠으로 해서 잡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항암 작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궁암의 특효 비방인 한약처인데요. 한련초와 만삼, 그리고 잔대, 석고, 태자삼, 여점자, 백작약, 금오나, 복령, 그 다음에 흑목이버섯, 그 다음에 감초,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죽순, 버섯, 야채, 탕수가 되겠습니다. 죽순도 이제 줄기죠. 줄기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죽순 같은 경우는 한참 자라게 되어질 때 보면 하루에 뭐 3cm에서부터 하루에 뭐 7cm, 10cm까지도 쭉쭉 이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항암 쪽에 그 기운들을 굉장히 좋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줄기는 어차피 가지로 뻗어나가고 이파리, 꽃으로, 열매로, 씨앗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줄기, 이파리, 꽃, 열매 쪽에 있는 기운을 또 땅속으로 다시 끌어내려주게 하는 그 기능들도 수렴과 발산의 작용이, 선발과 숙광의 작용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줄기의 능력이 바로 이제 막강한 항암 작용과 면역 기능을 높이는 작용들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순과 버섯을 함께 넣어서 만든 버섯 야채, 죽순 버섯 야채 탕수는 항암 작용에 아주 좋은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이버섯, 파프리카, 브로콜리, 칼리플라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파프리카는 그렇지만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나 칼리플라워 같은 경우는 이게 줄기인지 잎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나 이게 꽃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지만은 마치 폐의 폐포 형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큰 작은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그런 모양과 같이 관계되어져 있는 장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한 피를 맑게 하는 햇쑥 튀김입니다. 이제 여기도 쑥을 가지고 햇쑥을 이제 튀김을 한 건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이 통밀가루하고 전분하고 코코넛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제 쑥을 튀김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튀김보다는 옛날 쑥 버무리라고 해보셨죠? 그러니까 쌀가루하고 그 쑥하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냥 쪄서 먹는 쑥 버무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저는 여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튀기게 되면 훨씬 더 맛은 있죠. 맛은 있는데 기름이 과하게 이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튀김은 항암식이나 면역 증강식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재료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제 만약에 쑥버무리 해놓고 난 다음에 약간 기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 자체가 그 불포화 지방산 자체가 그 항산화 물질, 항산화 채소들과 함께 해서 면역을 증강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튀김의 형태로 가게 되어지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뇨와 항암 별미식 두릅초해가 되겠습니다. 두릅과 초고추장 먼저 이용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서로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령에 따라서 역시 좀 차이를 둬야 되겠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역시 그 당뇨나 그 항암의 별미식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빈혈, 항암, 햇, 양파, 비트 샐러드입니다. 햇, 양파하고 비트, 잔식, 마요네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같이 해서 샐러드를 만드는 거죠. 팔미죽이 되겠습니다. 팔미죽, 항암작용이 뛰어난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죽이 되겠는데요. 율무, 팥, 백편두, 연자유, 기장, 그리고 대추, 생마, 현미, 찹쌀, 죽염, 물을 이용해서 죽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율무와 팥과 기장, 백편두, 현미, 찹쌀의 면역력 강화와 항암작용이 바로 그 죽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율무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신장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장 같은 경우 약재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단백질, 지방제, 비타민들을 풍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높이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백편두는 소화력을 높이고 마는 또 위장을 강화시키고 항암력을 이제 또 높일 수 있는 죽염 같은 경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죽을 끓일 때는 소금은 이제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는 것이 아니고 죽을 다 끓여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을 할 때 이제 소금을 쳐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죽임을 사용한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곡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을 변형시키거나 효과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암작용이 큰 혈액정화제, 산과 들에 있는 나무를 된장무침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산과 들에 있는 나물들을 이제 된장무침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는 못 먹을 만한 풀들이 없죠. 다 이제 먹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쓰거나 떫거나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에 담가 놓거나 아니면 물에 데치거나 아니면 물에서 끓여서 물기를 빼고 나서 약간의 참기름과 깨소금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맛을 냅니다. 거기에 다진 마늘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맛이 나죠. 다진 마늘은 맛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조미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버섯찜입니다. 버섯 종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버섯찜은 일반적으로 항암작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역 기능에도 역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섯 종류는 항암에
면역에 관련된 요리로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다. 제가 조금 정서불안인 것 같죠. 그건 아니고 이게 좀 강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 항암작용에 버섯은 굉장히 좋다. 항바이러스에 굉장히 좋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입맛을 달래기 위해서는 항암 간식, 죽염, 양갱 4가지, 고구마, 호박, 팥, 강낭콩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드는. 신선초의 엽록소는 위장을 조절한다. 신선초에는 이런 같이 이렇게 황색 찐이 꺾어보면은 황색 찜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좀 헷갈리긴 한데, 신선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제 뭐 그, 책 같은 경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신선초하고 명일엽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일반 민가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님들이 이야기하는 신선초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노란색 찐이 나오는 신선초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선초의 엽록소가 위장 관련 소화기 계통의 항암작용에 그리고 면역작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신선초는 암을 억제하는 식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은 신선초를 즙을 내서 이제 많이들 먹죠.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초 주스, 신선초 잎과 줄기 100g, 사과 1개, 액상 발효 효소 적당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올리브유 약간, 그 다음에 뭣도 약간요, 올리브유 약간, 그 다음에 순두부도 약간 넣으면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더 맞겠다. 그러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좀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배 깔끔한 신선초 나물에 군 소금과 볶은 들깨, 메이플 시럽을 약간 써서 나물을 무치는 겁니다. 신선초. 신선초 튀김입니다. 저는 튀김은 일단 항암작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만약에 네가 한다면 그래도 그 높은 온도가 아닌 약한 데에서 부침개 정도는 어떤 튀김 정도는 너무 과하게 기름들을 그리고 기름의 약점을 보완하기가 어렵다. 기름은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지질이죠. 그래서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점이 이제 산소, 빛,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 취약하다는, 그래서 산화를 일으켜버리게 되면 끈적끈적해져서 이제 우리의 혈액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대사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튀김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초 겉절이, 신선초 잎과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 그리고 양파를 사용해서 겉절이 쉬운 방법이죠. 여기서는 특징은 이제 신선초를 사용했다는 것.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우리가 계절의 원칙을 가미한 봄철의 약선의기,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의 약선의기를 통해 가지고 그 계절에 사용되어지면 좋은 식재료를 추가를 해서 겉절이를 만든다 한다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세포를 치유하는 해초 된장차. 이건 해초, 다시마하고 미역쥐하고 생된장을 넣는 거죠. 음양탕을 넣는다 했는데, 음양탕은 뭐 찬물과 따뜻한 물 그 비율을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고
5시간, 6시간 우려만 내서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다시마 미역기 같은 경우는 항암작용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소화기 계통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이제 쓴다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여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다시마와 미역기를 음양탕에 담가서 5시간, 6시간 정도 후에 우려내서 그걸 이제 마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탕 만드는 법은 아시잖아요. 생수 500을 뜨겁게 끓인 후 찬 생수 500을 천천히 넣어서 섞는다.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뜨거운 물 3분의 2에 차가운 물 3분의 2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음양탕이라고 하기도 하죠. 천연 비타민 C 어린 감잎차도 역시 항암작용에 면역에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떫은 맛이 나는 이파리들 같은 경우에는 차로 대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런 것들은 몸에 있는 위해 요소들을 감싸서 배설되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죠. 연잎차도 역시 면역력에서 이 항암작용,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부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연근과 연잎 한 티백 분량 정도를 가지고 차를 끓여서 마시는 차방이 되겠습니다. 생명력을 좌우하는 약초 효소차, 약초 발효 효소 엑기스와 약초 발효 식초, 생수를 가지고 차처럼 마시는 거죠. 스트레스를 아주 심한 날에는 당근 조림을 먹어라. 당근 1개와 꿀 2개, 죽염 약을 넣어서 조림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때 이 허약해진 면역력이 이제 올라간다. 여기 이제 조금 꿀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올리브유가 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맛은 더 좋아집니다. 다이어트식으로 효과 만점인 단호박 샐러드. 구기자 2분의 1컵, 올리고당 2컵, 단호박 1통, 구기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몸에 지친 생기를 표고버섯 밀고기 부위로, 표고버섯과 밀고기로 이제 채식 고기라고 이야기하는 밀고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표고버섯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간의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밀고기 구이를 해서 마지막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을 붓게 하는 고구마와 사과 샐러드입니다. 고구마 2개, 그 다음에 사과 1개, 들깨 순, 그리고 키위. 소스로는 이제 키위 3개와 이제 꿀 2큰술 믹스를 이용하겠습니다. 혈액을 정화하는 쑥갓 샐러드 만들면 되죠. 쑥갓, 빨간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실 엑기스, 간장, 약간의 식초를 혼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기침의 특효약 무생채 간장절임입니다. 무생채가 기침의 특효약이라는 걸 이제 아셨죠? 천연 항암제 브로콜리 수프.
브로콜리는 이제 뭐 파란색 브로콜리도 있고 하얀색 브로콜리도 있죠. 아, 파란색 브로콜리는 이제 간 쪽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얀색 브로콜리는 이제 폐 쪽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 다 항암 성분이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색감상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과 이 파란색 브로콜리를 같이 사용하시면 파란색과 녹색 브로콜리 사용하시면 훨씬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수프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유와 두유를 같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한 산삼 배양근 샐러드. 산삼 배양근도 요즘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간장소라, 간장, 물, 올고당을 이용해서 이제 게장 비슷하게 담는 거죠. 천연 정력제 삼색 연근조리, 연근을 이제 조림을 하는 건데 세 가지 색깔을 내서 강황과 비트, 그다음에 조총을 이용해서 합니다. 한 가지 색깔은 그냥 연근 그대로 색깔이고 하나는 이제 비트 색깔로 약간 빨간물 비슷하게 내고 강황으로 약간 노란색 내기서 해서 3색이 되겠습니다.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찹쌀 영양 연잎밥,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데 면역을 증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천연 원기회복제 약선 램강정, 양고기 삼각갈비 500g, 뭐 양념소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면역력 증강제로 그 양갈비를 쓴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상습적으로 쓰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일단은 그 항암 쪽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붉은 고기의 결과 가공육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쓴다고 봤을 때는 하얀색 고기인 하얀색 계열의 물고기 종류, 생선 종류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거기서 오골계 같은 경우 그런 종류의 고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붉은색 고기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의 특효인 해초국수면입니다. 이거 만들기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초국수 같은 경우는 그냥 마트에서 해초를 넣어가지고 만든 이 국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모둠 해초, 여러 가지 종류 해초 한 20g, 파래, 김, 묵은 김치를 사용을 하고, 육수 재료는 다시마, 마른 표고, 무, 양파를 이제 육수를 내가지고 그 육수에 양념간장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소화기 계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4, 50가지 이상의 레시피를 그냥 물 흘러 들어가듯이 슬렁슬렁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그대로 보기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넘치는 게 뭐가 있는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는 얼추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뭘로 채울 건가,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조리 방법을 대체할 것인가, 이것들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개발을 해놓은 이제 약선 조리수를 적절하게 잘 활용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에 순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하고, 증상별로 또 남녀노소별로 차이들을 인정하는 부분들도 역시 잘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이라 한다면 남자 요리수, 여자라 한다면 여자 요리수, 어린이라 한다면 어린이, 노인들이라 한다면 노인들을 위한 조리수를 활용해서 사용의 확대를 이제 극대화하는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